방정식. 근데 천천히 하니까 너는 좀 천천히 잘 정리 예쁘게 하면 될까? 일단 2차 방정식이 뭐냐면 2차 방정식.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정리되는데 a는 0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a가 0이어버리면 이 항이 사라진다는 건데, 그치? 네. 그럼 1차 방정식이잖아. 네. 안 돼.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x에 대한 2차식. 방정식이 뭐지, 얘들아? 방정식의 뜻이 뭐지? 응?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도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대, 그치? 방정식의 뜻이 뭐야? x값에 따라 까먹으면 안 돼. 상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게 방정식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최고차가 이제 1차면은 1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잘 정리하세요. 다 ax 플러스 b는 0꼴인데 이때는 이제 a가 0이면 안 된다 라는 조건으로 쓰겠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있잖아. 2x 플러스 4는 0 해서 2x가 마사니까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하고 이렇게 x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 고1 과정에서 1차 방정식이 나온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문자로 나오는 1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이제 없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이 a가 첫 번째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a가 0인 경우는 이 식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근데 a가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있다 하면 이 식의 모습이 이렇게 그대로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0 곱하기 x만 놔두고 얘들아 여기서 b를 이항을 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갈 건데 여기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응? 이 b가 또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해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b가 0인 경우에는 0x가 0이 되겠죠? 우변도 0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좀 써볼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b가 3이어서 중요한 거니까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이때 해를 뭐라고 써야 되냐? 이때는 x 해를 뭐라고 써야 되냐, 얘들아? 응? x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합니다. 무수히 많다. 그렇지 않아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좌우 양변이 0이 되니까 이때는 x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부정인 상황이라 그래요. 부정. 정할 수 없어. 너무 많아서 해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때는 이 밑에는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은 이거는 지금 해가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아니,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답변은 0일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올 숫자가 나와? 아니요. 그때는 x는 뭐라고 하면 되냐? 해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 항이
1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그럼 0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는 요 반만 한 거야 얘들아. 요 반만. 1차 방정식에서 최고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닌 이런 숫자가 있어가지고 있잖아. 뭐 x 플러스 3은 0 이런 거 있잖아.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 한 개가 나오는 케이스만 중학교 과정에서 해왔던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1차 방정식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프린트 없어가지고 정리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이제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자, 프린트 이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나눠져 있습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때가 있고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일 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때가 있는데 분해 공식은 우리가 외웠죠? 설마 안 해보고 있는 사람 있을까? x는 뭐예요? 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설마 그 b제곱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 4ac 고3까지 나오니까 까먹지 말고 선생님 유튜브에 노래로 불러놨으니까 선생님 그 내용식을 노래로 꼭 외우라고 하는데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근해 공식 뽀로로 노래로 불러놨으니까 뽀로로 노래 알아? 그 노는 게 제일 좋아 이 노래 알아? 네. 알지?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내가 불러놨거든? 부끄럽네요. 자, 여튼 그 내용식 까먹으면 안 되고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이 근해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거거든? 자, 근데 너네들 여기 없네. 근해공식 유도 과정 한번 정리해보자. 없어도 줄줄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근해공식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이 기본형 있죠? 그쵸?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지금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정리해야 저 식이 나오냐? 응? a로 묶어줘.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그럼 a분의 b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까지는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 만나서 a제곱 이렇게 두 개 만나서 bx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응. 자, 그 다음에 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 절반이 2a인데 요거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중3 때 뭐 이차원적 표준형으로 고치는 데서 많이 했었죠? 요거 많이 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마이너스 c를 일단 살짝 넘길게. 요 말이야. 요거를 이제 살짝 넘겨놓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러면 요 세 마리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갈 때는 얘랑 만나서 나가야 되지 아가들아? 얘랑 만나면 일단 얘를 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이죠, 그쵸? 근데 얘랑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a가 하나 약분되겠네 여기서, 그치? 네. 요렇게 자, 그럼 우변에다가 얘를 이항할게. 그럼 얘가 플러스 4a분의 b제곱 이렇게 이항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항을 a로 나눌게. 그러면 이 식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x 플러스 2a분의 b제곱만 있고 얘 a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고, 그치? 여기는 a로 나누면 다시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알았나? 자, 통분할게요, 이제 얘네들이. 4a 제곱으로 통분할게요.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뭐라고 써야 될까? 얘는 이제 4a로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ac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분모가 4a 제곱으로 통분이 된 거니까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요. 이제 뭐가 모습이 보일라 하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 연습 쓰면은 이제 좌변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우변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이런 형태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제곱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하랬지 내가? 얘들아, 제곱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하랬지? 우변에다가 뿔마 루트를 씌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얘는 뿔마 루트 하면서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쵸? 됐어요. 이제 다 했어. 자, 그럼 x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니까 얘만 이항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뒤에 붙은 뿔마에 얘는 2a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루트 밖으로 나오고 분자에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결국에 최종적인 모습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자, 그래서 x가 근해 공식을 이제 이렇게 니네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 니네들이 혼자 스스로 줄줄줄 쓸 수 있어야 돼. 그냥 근해 공식만 머릿속에 남아 있겠지만 이런 과정으로 나온 거다. 알았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요? 이거요. 알면 좋지. 배우는 건 다 알아야지.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고 이렇진 않지만 얘들아 그래도 알아야지. 자, 그럼 1번을 좀 연습을 해보자. 문제 1번. 자, 보이시나요? 그 밑에 네 문제. 선생님 문제 쓸 동안 빠르게 풀어보라고 했죠? 아이, 3번. 4번. 자, 이렇게 네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근해 공식에 싹 넣어서 풀어버리겠다.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돼. 알았지? 근데 눈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하셔야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얘들아? 응? 되잖아. 5, 20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x 플러스 5 하나는 x 마이너스 2 얘는 이제 중3의 눈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되잖아요. 그쵸? 응. 자, 그러면 이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띵띵띵. 여기 또는 이라고 꼭 써주시고요. 그것도 괜찮다. 5월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컴마로 연결을 해버린다. 그럼 틀리시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아시겠죠? 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가 이런 해를 쓰잖아, 얘들아. 그치? 이것도 살짝 정리를 해볼까? 그럼 a랑 이걸 a로 보고
요걸 B라고 봤을 때 지금 B를 곱해서 0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자, 근데 얘가 있잖아.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 근데 엄청 깊은 뜻이 있거든? 무슨 깊은 뜻이냐? 자, 첫 번째 이거는 A는 0 그리고 B는 0이 아닌 상황과 자, 두 번째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B는 0인 상황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0이고 B가 0인 이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갑자기. 자,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봐봐. 자, 내가 하원이랑 내기를 했어. 하원이가 영어를 100점 또는 수학을 100점을 맞으면 내가 하원이한테 10만원을 주는 10만원 빵 내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원이는 언제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응? 영어만 100점을 맞아도 10만원을 받고 수학은 빵점 맞았어. 그래도 10만원을 받고 그치? 또 수학만 100점을 맞아도 10만원을 받고 그치? 두대 맞음. 아니면 최고로 좋은 거는 둘 다 100점을 맞아서 10만원을 받는 그 세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무슨 상황이 있다고요? 첫 번째 응? 영어는 100점 그리고 수학은 100점이 아닌 경우 자, 두 번째 영어는 100점이 아닌데 그리고 수학은 100점인 경우 자, 세 번째 영어도 100점이고 그리고 수학도 100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한다.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같이 알아둬야 될 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x-2와 x-3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게 0이 아닌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이제 나오거든요. 고등 수학을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건 해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겠냐?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x는 뭐가 아니다? 3이 아니다 라는 건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이때 그리고 라고 연결해 주시는 거야. 뭐라고요? 이때 뭐라고 연결한다고요? 그리고 라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언제 배우냐면은 공통수학 2의 집합과 명제를 할 때 이걸 좀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콤마를 쓰면 안 된다. 2차 방정식의 해를 쓸 때는 얘들아. 자, 얘는 다 정리하셨나요? 다 정리했어? 인지하려고야. 인지하려고 문제 피는 거야? 뭐야? 어?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얘는 존사를 눈으로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EXX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x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응?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쓰면 되겠죠, 그쵸? 맞아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써볼까요? 2a분의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계속 노래 부를 거야. 루트 b 제곱 됐어? 마이너스 4ac 하면 뭐야? 빨리 마이너스 4ac 아니야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좀 더 정리를 하자면
하면 마이너스 2 얼마 얼마입니까? 네? 얘가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그쵸? 맞아. 얘가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들어있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루트 16i라고 쓰자며. 그럼 이건 4i라고 쓰자며.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얼마? 4i. 그럼 약분을 해볼까요? 2로 다 나눠줄 때. 이 세 마리가 2로 다 나눠줄 때만 약분을 할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렇게 만나면은 얼마 2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얘들아 우리가 중3까지는 있잖아 근해 공식을 배우기는 하지만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이런 애는 배우지 않았어. 중3까지 근해 공식을 써서 나오는 애들은 이 루트 안에 0 아니면 양수인 두 가지만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i가 달려져서 x가 정리가 되잖아. 이런 걸 허근이라 그래. 뭐라고요? 뭐라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표현한다.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넣자.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얘가 이제 1이겠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값이 얼마일까요?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5인데 거기다 또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되죠? 그럼 이게 얼만데? 60 플러스 60. 자, 그래서 얘가 6분의 1불마 루트 61은 뭐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치?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얘는 봐봐. 이 루트 안에 양수가 나왔어. 61이라는 양수가 나왔어, 얘들아.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i가 있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 i가 없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다고요. 그쵸? 루트도 무리수도 실수니까. 자, 그럼 뭐랑 뭐 두 개를 좀 나눠서 쓸 수 있을까? x는 뭐 또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나는 6분의 1 플러스 루트 61 이렇게 쓰면 되고 다른 하나는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잘 들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컬레 무리근이라고 하죠. 그쵸? 뭐라고 한다? 컬레 무리근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가 플러스 6분의 루트 61이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1 이런 걸 켤레 무리수 관계라고 하잖아. 그쵸? 그건 알지? 자, 근데 얘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있어.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켤레 무리근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때 a, b, c가 뭐여야 되냐? 뭐여야 돼? 유리수여야 돼요. 조건이 뭐라고요? a, b, c 이 개수 조건이 뭐라고요? 유리수여야 된다고요. 유리수. 응? 그래야 얘가 켤레 무리근 관계가 나오는 건데 그럼 개수를 확인을 해볼까? 요런 애들 있죠? 요런 개수. 요런 개수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 켤레 무리근 관계의 두 해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자, 그럼 얘 봐봐. 얘도 켤레 복소수라고 배웠잖아 우리가. 그치? 얘들아 이거 뭐라고 배웠어? 켤레 복소수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왔는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짜짜 2i랑 또는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2i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게 켤레 복소수 관계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렇게 켤레 복소수 근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이 개수들이
5 이런 개수들 있죠. 그쵸? 이 ABC의 범위가 실수일 때 실수라는 거는 무리수 플러스 무리수를 얘기하죠.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지금 없는 내용이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어차피 쓴 수학 책에 보면은 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해 공식까지 써서 이 헤드를 구해봤고, 그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응? 네, 여기 써보자.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프린트에.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개수가 실수 동그라미 해봐. 얘들아, 개수가 뭐라고? 실수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근의 모습을 뭐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응? 혈례 무리군, 아니, 혈례 법소수근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혈례 법소수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x의 모습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개수가 실수라라고 나왔을 때.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d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쵸? 네? 근데 d식이 뭐냐? d식이 뭐라고 나왔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까 근해 공식에서 어디에 있던 애지? 응? 어디에 있던 애야?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애 아니야? 얘네들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에요? 그쵸? 맞죠? 여기 말이야. 여기 이게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할 건데, 그 판별식의 부호가, 얘들아 여기 봐봐,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가 있지. 여기 보세요. 판별식의 부호가 얘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판별식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지.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나왔었어 아까 전에? 얘는 이 판별식 부호가 응? 이렇게 마이너스인 경우도 나올 수 있지. 그치? 이 두 개는 지금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여기 봐봐. 얘가 0이 됐다고 해봐. 그럼 루트 안에 이렇게 0이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야? 이 플리마 이 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요 앞에 요것만 남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x값은 몇 개가 나오겠어? 2분의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1 한 개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중근인 상황, 중3 때 다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아까 선생님 써놨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상황.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책에 다 써져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자, 그래서 얘가 말하는 이 중근은 가로하고 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응? 서로 같은 두 색은 이렇게 써져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판별식을 이용을 하냐 하니 3번 문제 볼게요. 일단 2번 좀 이따 풀고 3번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라 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근을 판별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로 답을 써라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
게 뭘까? 서로 다른. 네? 서로 다른 두 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까? 자, 판별식을 쓰면은 b제곱 25 되고요. 마이너스 4ac 하면은 ac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8 되겠다?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그럼 이제 0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오늘 판별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자, 는 0. 는 0이 없으면 2차 식이야. 2차 방정식이 아니라요.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근. b제곱 36 마이너스 4구 36이니까 빵 되죠, 빵. 그쵸? 빵 돼요? 얘가 빵이 되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그럼 이거 그냥 중근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가 빵인 이유가 뭐야? 얘가 무슨 식이야, 지금? 이게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죠? 무슨 식이라고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이지 않나? 이거지 않나? 그치? 그 중근은 x는 마이너스 3 그 실근 한 개를 얘기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거는 얘들아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네 번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있거든요? 그쵸? 있어요? 자, 얘는 판별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면 4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 얼마나 소리야? 응? 마이너스 12죠? 네. 응.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가 되니까 뭐라고 쓰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9 빼기 4니까 5가 나와. 그래서 d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그 실근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 근해 공식. 얘는 h분해가 안 되니까, 그치? 근해 공식. 응? 쓰면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나온 게 하나는 2분의 마3 플러스 루트 5라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2분의 마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소리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됐어요? 자, 이 두 분의 합은 얼마예요? 집중하세요. 두 분의 합은 얼마예요? 얘들아 여기 지금 두 근이잖아요. 요거랑 요거를 합하면 얼마예요? 네? 2분의 이거 날라갈 거 아니니까 그쵸? 2분의 뭐? 아 여기죠? 아 3이에요. 자, 두 분의 곱은 얼마예요 그러면? 네? 두 분의 곱은 얼마냐고요? 자, 하나는 2분의 마3 플러스 루트 5고요. 하나는 2분의 마3 마이너스 루트 5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냐고요? 4분의 얼마야? 응? 이거 합차잖아요, 합차.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거 아니에요? 그럼 4분의 4죠? 그래서 곱은 얼마다? 1이다. 합은 마이너스 3이고 곱은 1이죠, 그쵸? 됐어요? 그게 여기 숨어 있는데 그게 공과 계수와의 관계죠?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공과 계수와의 관계. 자, 공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예요?
자, 적어보세요. 여기 지금 2차 방정식 기본형인데 내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 우리 중3 때 많이 했죠?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이 개수 a분의 b를 부호 바꾼 게 합이고요. a분의 c를 부호 바꾼 게 곱, 아니 부호 그대로가 곱인 거라고요. 잠깐 여기서 읽어봐봐. 얘들아 여기서 읽어보라고요. 여기서 합을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 이것분의 이거 1분의 3이죠? 근데 부호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 곱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두 분의 곱을 이것분의 이거죠, 그쵸? 근데 부호를 그대로 쓰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합이 아까 마이너스 3이 나왔던 거고 곱이 1이 나왔던 거야, 얘들아. 알고 계시죠? 네. 다. 그쵸? 다 알고 계시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다 알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이게 중3 과정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거고 우리가 이제 고1 과정에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되냐?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리해놓으세요. 자, 3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까지 있어서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3차 방정식 이 5글자를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긴 알겠지? 그냥 하나가 늘어난 거잖아, 3차까지, 그치? 그럼 얘는 근이 2차일 때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x 2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3개는 안 나오잖아. 제일 많을 때 2개고, 중근일 때 1개고, 없을 때 0이었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몇 개가 맥스일까? 맥스 몇 개까지 나올까? 맥시멈 3개까지 나오겠죠? 몇 개? 그거를 알파, 베타에다가 감마라 할 때 이렇게 적어볼게. 세근을.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이 합과 곱 이 2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 이 2개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3차 방정식은 일단 자 이렇게 더한다. 자, 그 다음에 스마일끼리 만나서 곱해서 더한식 그럼 베타, 감마, 알파 이런 모습이겠죠, 그쵸? 봐봐. 얘네들이 알파, 베타, 얘네들이 베타, 감마, 얘네들이 감마, 알파 곱해서 더한식 그 다음에 3개 그냥 다 곱한식 이렇게 3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외우세요.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말고. 자, 근데 요 식의 형태만 니네가 이제 쓸 수 있다면 자, 이거 선생님 너무 기니까 이제 스마일의 합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각각 하나씩 더한 거는 있잖아. 얘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다고요. 응?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겠지? 응. 자, 그럼 이렇게 썼지? 봐봐. 이렇게 썼지 지금 방금. a분의 b 썼지, 그치? 그 다음 거는 a분의 c야. 그 다음 건 뭐겠어? a분의 d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a분의 c, 얘를 a분의 d 이렇게 쓰긴 쓰는데 부호가 맞불마 이렇게 바뀐다. 잘 적어놔봐 일단. 이제 외웠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외웠죠?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죠? 자, 그럼 일단 확인을 해봐야지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끝나면 5차 방정식 해서 3, 4차 방정식이 이어지거든요. 그때 저거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3차 방정식은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겠죠, 아마들.
이걸 싹 다 풀어서 전개를 했을 때 당연히 x 세제곱 그치? 그다음 모 x제곱 모 x 모 이렇게 상수항까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는 x는 1 또는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세 근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응.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서 전개를 하라 그랬지 얘들아? 응? 요거 두 개 먼저 풀고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얘네 둘이 정리하면은 거기다 x 마이너스 3까지 전개를 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0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치? 요거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조립제법을 해서 이렇게 인수가 3개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뭐 1로 조립제법 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세 근이 이렇게 나왔다 봐봐. 자 그럼 얘를 확인을 해보자. 1 플러스 2 플러스 3 각각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거는 뭐예요? 이것분에 이거를 보호를 바꾸면 된다 했지 그치?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맞아 얘네들이 곱하면 2고 얘네들이 곱하면 6이고 얘네들이 곱하면 3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2에다가 6에다가 3까지 다 더했을 때 이게 11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건 어떻게 나온 거다? A분의 C 해서 11이 나온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예요? 이 세 개를 싸그리 곱하는 거죠 6 아닙니까 6?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거다? 이것분의 이건데 보호를 바꿔서 나오는 거다 아시겠죠? 응, 외우세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4번 문제를 볼 건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있어. 자, 이것이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질 때 라든지 자, 그때 실수 K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그 실근을 가질 때 그때는 그러면 판별식 T를 0보다 뭐라고 해야 돼? 크다라고 해야 되지? 그치? 이해되시죠? 자 그때는 실수 K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도 물어볼 수 있겠어? 응? 서로 다른 그 화근을 가질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아 그런 판별식 세워가지고 여보다 어떻게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수 K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값을 물어볼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는 이제 중근을 가질 때를 물어봤으니까 판별식을 세워 얘들아. 그 판별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그치? 그럼 이제 짝수 판별식도 있는데 얘들아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짝수 판별식은 뭐지? 응? 짝수 판별식은 언제 사용할 수 있어?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일단 이 반을 나눠 놔야 돼요 짝수 판별식을 쓰시려면. 얘가 짝수일 때 얘를 반으로 나눠 놓고 그걸 B'이라고 할게요 이 숫자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렇게 쓰는 게 짝수 판별식이거든요. 둘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될까? 요거 제곱해야 되니까 4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C만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게 0이면 된다 그때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실수 K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4K고 얘는 플러스 20이니까 24가 넘어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24 그래서 K값이 얼마다? 6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짝수 판별식 얘 반원으로 나눴을 때 얘들아 얘 제곱하면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K 플러스 5로 부호가 바뀌는데 그게 0이다 해도 K 값은 똑같이 여기 나온다. K 값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물어봤어.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나? 판별식 D가 0보다 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부등으로 바뀔 거고요. 근데 양변을 마이너스 4를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죠? 음수로 나눌 때, 그치? 그래서 얘는 K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이제 거꾸로 나와요. K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선생님, 저 다음 학원인데 잘 봐요.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고 수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자, 5번 같은 문제를 보면 우리가 뭘 써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된다. 근각에서의 관계 수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라는 조건이 보이면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이게 얼마구나? 이것분의 이것부 바꾸라 했잖아. 그치? 그럼 얼만데?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곱하면 얼마구나? 이것분의 이거 부호는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걸 먼저 구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열심히 배웠죠. 이런 것들. 그치? 네. 응. 자,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얘를 양변을 제곱해서 구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이걸 빼면은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치? 근데 이거 알고 이거 알잖아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에 얘들아. 그치?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이래. 그치? 그럼 얘는 얼마라는 거예요? 4라는 거고 얘는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6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1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이거는 얘들아 전개해야 되는 거지? 2번에서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그치? 요거 알고 요거 알잖아. 다 아는 거잖아. 자, 넣고 계산만 하면 되지 뭐야. 그치? 자, 마3 되고요. 마이너스 2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4가 나온다라는 소리고요. 그쵸? 자, 요 세 번째 식은 이제 뭐 해줘야 될까 얘들아? 통분해야겠지? 알파 베타 분해 이렇게 통분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분해 얘는 뭐가 될까? 준수야 얘는 뭐가 될까?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응? 베타씩 곱하는 거니까 베타 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알파씩 곱하는 거니까 알파 제곱 통분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아까 1번에서 구한 10을 이용을 해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5번 같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하고 알파 베타에 대한 식들이 막 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6번에 주수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이거를 두 근으로 한대. 두 근으로 하고 자, x제곱의 개수가 8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쵸? 얘들아 잘 봐라. 응?
내가 조금 쉽게 문제를 바꿔서 여기 잘 봐봐. 두 수 2랑 3을 두 분으로 하고 여기 잘 보세요.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봐봐. 자, 이런 애들을 두 근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다리 아파.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두 근이 나왔을까? x-2랑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근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거 풀어 헤치면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쵸? 맞죠? 근데 얘는 x제곱의 개수가 2라는데 얘는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답을 쓸 수 있겠어? 각항에 2씩 곱하면 되지 뭐야. 얘 2씩 곱해서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 이게 답이거든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하면 되잖아. 자, 어떻게 해서 얘가 이런 두 근이 남았다는 거야? 이게 두 근이면 하나는 x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x 마이너스 4분의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 두 근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걸 풀어 헤쳐볼게 일단.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풀어 헤칠게. 마이너스 4분의 3x 그치? 다음 얘가 플러스 2분의 1인데 4분의 2x 이렇게 쓸게. 어차피 얘네들이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쵸?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3은 0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 니네가. 그치? 자, 근데 얘 조건이 하나 더 있죠. x제곱의 개수가 8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각항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응? 각항이 어떻게 해주면 된다? 80 곱하라는 소리였어. 그치? 그럼 이제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응. 8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잘 보세요. 자, 두 근을 2와 3이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뭘까? 여기다가 두 근의 합은 뭘까? 밑에 거에서 뭐죠? 자, 두 근의 곱은 뭐냐 그러면 얘들아 빨리 하고 가자. 6이죠 6 그쵸? 됐어요? 자, 두 근을 2와 3이라고 할 때 이 말을 가지고 내가 합과 곱을 구해놨다고. 자, 그럼 합과 곱을 알 때 우리가 이거를 분각계수와의 관계로 있잖아. 식을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작성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합이 1분의 마이너스 5 부 바꿔서 5라는 소리고 곱이 1분의 6 부 그대로 해서 6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거에다가 이제 x제곱의 개수가 2,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각항에 2배씩 해주면 각항에 2배씩 해주면 이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